주제가 소통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나 자신과의 소통, 그리고 자식과의 소통. 그렇게 이제까지 이야기 들으셨죠. 지금은 부부. 평생 함께 살아야 되고,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의 기대 수명이 140세라고 합니다. 어떡해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하는 거는 40대, 50대까지인데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자기 커리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젊을 때는. 그러면서 앞으로 배우자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젊은 시절에 잘 살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몇 배나 되는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잘 살고 있나요? 서울대에서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이 계세요. 그분이 60대 이상의 어머니들만 한 2, 300분 있는 곳에서 강의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남편분들과 다시 태어나면 다음 생애에도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잠잠하다가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더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치매기가 있는 분이셨대요. 그 실제 경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의 사회가. 얼마 전에는요, 제가 어떤 변호사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주말 부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말마다 그렇게 보시니까 굉장히 금슬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애틋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모님이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남편을 보다니 그래서 너는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친구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살고 계신 거냐고 그랬더니 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친구는 남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데 1년에 3번만 만난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야 너는 전생에 세계를 구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로 우리의 삶의 그런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지. 물론 농담이죠. 아시죠? 예, 그냥 여자들은요 남편을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또 같이 있는 건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소통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남편들은 본인들이 잘 압니다. 나는 그냥 가구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가구, 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가구랑 살면은 이게 행복할까요? 이 삶의 질이라는 게 어떨 것인가? 이렇게까지 많이 막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남편을 보는 게 나라를 구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보통 결혼을 한 부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5명에서 1명꼴 정도만이 그래도 이 결혼에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보는 것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40대, 50대, 60대 점점 넘어갈수록 이 상태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제인 소통. 이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기본적으로요, 남자하고 여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에 있어서만큼은 여자분들이 리드를 하고 좀 주도를 하셔서 상황을 개선시키시라고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자한테만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런데 적어도 소통과 대화에 있어서만큼은 여자가 전문가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예전에 그 페미니스트가 처음으로 태동을 하던 그런 시절에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바뀌고 있어요. 왜냐? 과학의 발달 때문에. 그 fMRI라는 기계가 한 10여 년 전에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뇌의 움직임과 그 호르몬의 움직임 같은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의 뇌가 정말로 다르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게 태어나더라. 뇌의 구조라든지 호르몬의 분비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더라 하는 연구가 나오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한 그런 그 정신과 심리의 그런 새로운 이론들이 정말 근 10년 동안에 무지막지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알고서 이해를 하는 것이 결코 뭐 선입견이라든지 남녀차별이 아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왜 대화가 안 될까요? 남자들은요, 말은 잘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자들이 언어 능력은 발달했어. 말은 훨씬 더 잘하지. 말싸움하면은 뭐 여자들이 당연히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말싸움 하면 전 맨날 지거든요. 남자들은요, 일단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업무적인 거를 관철시키는 훈련을 받잖아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기는 법을 좀 터득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시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이야기할 거리를 갖고 있어야지 내가 좀 이렇게 파워풀하다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면 결코 지진 않습니다. 여자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대화가 말입니까, 여러분? 대화하고 말하고 같은 걸까요? 아니거든요. 대화하고 말은 달라요. 말은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주절주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뇌가 움직이는 활동도 그렇게 많은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답니다. 반면에 이야기를 듣는 거는요, 그거의 3배에 해당하는 두뇌 활동을 해야 된대요. 이야기를 듣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오늘 힘드신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러니 남자들이 그 듣는 능력이 여자들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듣는 능력이 또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자들은 좌뇌와 우뇌와 또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모든 그 두뇌의 영역에 감정이 관여를 하는 그런 세포가 발달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감정에 관한 부분이 활성화되고요. 뭐 그냥 감정에 관한 이야기, 뭐 대화에 관한 이야기 할 때 두뇌가 다 그 부분이 감정하고 같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이 나눠져 있어요. 구획이 아주 좁아요. 그 MRI 아까 얘기했던 그 사진을 찍어보면은요, 여기 어디 구석에 요만큼의 부분에서만 감정이 활동을 해요.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죠? 보통 사이코패스 하면은 뭐 살인마 막 이렇게 죽이고 다니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찌르면 이 사람이 아프겠지?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은 이 인생이 불쌍해.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게 바로 사이코패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살인마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그 사람들이요,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훈련을 따로 받아요. 사이코패스들이. 어떻게 받냐면요, 가족들과 함께 받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그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 그게 정상인 거야. 이렇게 학습을 받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을 죽이면은 너는 정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이러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걸 이해를 시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사이코패스의 99%가 사실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그 뇌의 생김새가 사이코패스가 되기에 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정 부분 남자들한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라는 건요, 감정의 교류예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그 감정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 그거거든요. 사실 남자들은 그렇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키워지기도 해요. 실험을 해봤더니요, 남자들은 벌써 만으로 4살만 되면 자기 감정을 숨길 줄 아는 거를 배우게 된대요. 왜냐면 여자애들은 울거나 떼쓰거나 그러면 엄마들이 안아주면서 우리 애기 어디가 아파 이러면서 감싸주는데, 남자애들이 찡찡대면 남자애가 돼서 왜 이래 하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저기 뭐 남녀평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정착된 서구 유럽 이런 데서도 다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좀 남자답게 굴어야지 나는 사랑받는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 영역도 작은데,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는 영역도 작은데 점점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게 훈련이 돼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남자가 다운 거, 그런 것을 표현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내 감정을 읽지를 못해요, 남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이 얘기를 해줘야만,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제가 남편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이론을 한번 읽고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마루타거든요. 책 쓸 때마다 맨날 실험 대상이 되는데, 한 번은 대화를 하는 걸 관찰을 해봤어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하고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 정말 그거 화났겠다, 어머 열받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일에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내가 결정을 해버렸어, 그냥 포기해버렸지. 그러면 또 제가 아 그래 그 지금이라도 속이 좀 시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느껴지세요? 남자는 팩트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자는 그걸 그 팩트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감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남편분하고 대화를 할 때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와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이렇게 읽어준다 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답답하죠. 나는 이해받지 못하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 가장 실패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남자와 여자는요.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남자의 차이요, 막상 앞에 있으면 절대 여자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러는지. 근데 남자들은 또 여자가 이해 안 가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이해의 영역 바깥에 있어요. 예를 들면 출산의 고통, 이거를 과연 남편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 중에서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 자결통이에요. 불타는 거, 화상. 그게 인간이 느끼는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답니다. 옛날에 화형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고통스러운 게요, 그 팔다리가 또는 신체 일부가 잘렸을 때 느끼는 고통. 그게 인간이 느끼는 고통 2위랍니다. 그리고 3위가 뭐냐면요, 여자가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의 그런 출산하는 고통. 그게 3위랍니다. 그리고 4위는요, 여자가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 그리고 그 다음은 셋째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 네,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애를 숭풍 잘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보면은 그 고통이 짧아서 그냥 낫다고 그렇게 할 뿐이지, 그 순간에 느끼는 고통은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한계, 그런 데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때요? 손이 잘려봐야 여자가 출산 때 느끼는 고통 비슷한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요도결석이 그렇게 비슷한 고통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를 건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서로 다음 생애에 남자와 여자로 바꿔 태어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일단은 수용해 주는 그런 게 있어야지 소통 비슷한 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당신들이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상대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시도해 보실 것은요, 그거예요. 무조건 들어주기. 많이 들어본 말이고 너무 식상한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대화할 때 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보통 그래요. 대화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한 맺힌 말,
이거를 막 쏟아내는 거, 남편한테. 당신이 어쩌고 늦고 어쩌고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고 넌 정말 그렇게 잘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쏟아붓고 싶은 거, 속사포처럼. 그걸 막 쏟아내고 싶은 게 사실 여자들이 시도하는 대화 아닌가요? 그쵸? 남자들이 정말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정말 무섭거든요, 그 말. 무서워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이런 대화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자. 그런 자세로 시작을 하면은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집에 오면은 그냥 아는 뭐 그 있잖아요. 뭐 밥도 자자 이 세 마디 한다면서요. 근데 그거는요, 남자들이 말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얘기를 해봤자 내 얘기는 별로 그렇게 수용될 것 같지가 않고 들어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자 얘기만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그 힘든 걸. 남자하고 여자는 대화를 인식하는 게 달라요. 여자들은 대화가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에요. 제 친구 하나가 예전에 입덧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나 입덧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 전화를 했는데 그래 입덧이 원래 좀 그렇지 하면서 그 대화를 1시간 동안 했어요. 그 주제로. 그랬더니 전화 끊을 때쯤에 친구가 야, 나 입덧이 들어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여자들한테는 이게 수단이 되는 건데 남자들한테는 노동이거든요. 대화라는 게. 이 사람을 읽어내고 이걸 이 사람이 얘기 나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를 막 돌려야 되고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집에서만이라도 입을 꾹 다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게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건 남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인데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어요. 뭔가 내 얘기를 막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5, 60대 아저씨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정말 너무너무 말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입 조개처럼 꾹 다물고. 그런데요, 이분들이 이분들끼리 모여서 술자리 하고 있는 장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자가 거기 안 껴있다는 전제하에. 남자들끼리, 그 나이 든 남자들끼리 정말 술집에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저는 듣거든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아무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각자 자기 이야기만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말이지, 뭐 정치가 말이지, 이게 이 고기는 이런 게 맛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듣지 않는 얘기를 모든 그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듣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가. 이 남자들한테 말하는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권력의 문제예요. 보통 남자들이 조직사회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그 서열이 존재를 하거든요. 조직에 들어가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단체나 집단에 들어가면 반드시 서열이 있어요. 저 친구는 나보다 위, 쟤는 아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에게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권리, 좀 농담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거는 서열이 높아야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온전한 대화겠습니까? 서열이 낮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네 하면서 듣고 있어야 되고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영혼이 떠나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웃어줘요. 뭐 최불암 시리즈 이런 거 이제 얘기해도 하하하하 하고 웃어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한마디 딱 던지면 와, 하, 너무 재밌으십니다. 이런 대화에만 익숙해져 있는 남편들이 집에 와서 전혀 그렇게 해주지 않는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렇게 정말 영혼이 떠나 있는 그런 들음, 이런 상황이라도 처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부인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관계가 그대로 해결이 됩니다. 고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남자들이요, 얘기하기 그냥 냅두잖아요. 그래, 내가 한번 들어줘 보자. 이러면은
엉뚱한 소리 해요. 정말.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말 뭐라고 여기까지 올라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에 그냥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을 막거나, 그건 아니지. 이렇게 되면은 남자들은 어떤 느낌을 당하냐면요. 내가 거부당했다. 그리고 나의 남성성에 거세당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여자들은 착한 여자 좋아한대요. 제가 남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 리서치를 해봤는데 착한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그 착하다는 게 우리가 아는 착한 거랑 다른 거거든요. 뭐 몸매가 착한 걸까요? 얼굴이 착한 거? 아니면은 정말 순수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에서 자원봉사 나가고 정말 만인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베풀고 이런 여자가 착할까요? 남자들은요, 내 말을 잘 듣는 여자를 착하다고 느껴요. 나를 거부하지 않는 여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표현을 하는 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지하지 않는 그런 여자가 착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상하게 인기가 있는 그런 결혼을 해서건 아니건 그런 여자들이 있는데요. 화법이 달라요. 만약에 일요일 날 우리 외식이나 할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남자가. 그러면은 그 여자들은 무슨 외식이야, 돈 들게 그냥 집에서 그냥 김치찌개나 끓여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너무 가고 싶은데 그날 무슨 약속이 있네. 어떡하면 좋아. 진짜 가고 싶은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거부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 사람한테 수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자들은요, 남자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무조건 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노예처럼 엎드려서 왕처럼 모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 이 사람이 무슨 제안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면은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래, 그 말도 맞네. 하고 수긍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냥 뒤돌아서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탈이 없어요. 여자들은 내 앞에서는 그렇게 그래 알았어 얘기를 해주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이거는 나를 기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은 일단 내 앞에서 나를 수용해줘요. 그러면 뒤에서 행동이 어떻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나를 정말 남자로 대해주고 나를 남자로서 수용해주고 내 남성 정체성을 존중해줬으니까. 그래서 대화가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인식하게 만들면은 그 뒤부터는 많이 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러는지 도무지. 그러면은 그냥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연습. 근데 정말 그게 한계에 다다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자들이 리액션이 없어요. 대화를 할 때. 정말 속 터지거든요. 대화를 할 때는 정말 남자들도요. 남자들끼리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서로 벽을 두고서 벽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오고. 근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자들은 얘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잘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여자분들은 다 끄덕끄덕 이렇게 하세요. 무의식 중에. 근데 이게 의미가 달라요. 여자분들이 끄덕끄덕 하는 거는요. 그래, 나 네 얘기 듣고 있어. 계속해. 그 뜻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끄덕끄덕 하는 건요. 그래, 네 말이 100% 옳아. 이것만 진짜 끄덕끄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리액션이 없죠. 여기에 100% 동의해야 되는데 100% 동의가 어디 있어요. 웬만해선 이거 없죠. 끄덕끄덕이. 그리고 또 그래 하면서 정말 이런 식으로 맞장구 안 치잖아요. 이게 남자들의 세계에서 화법이 좀 달라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누가 얘기를 하면 그래 나도 그랬어. 맞아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 사람이 나 지금 당신 이야기를 재밌게 듣고 있다 하는 리액션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장구를 쳐주잖아요. 근데 남자들하고 여러분이 대화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기 어떤 골목에 있는 갈비집이 맛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맞아요. 그래 그 집 그 메뉴 중에서 생갈비가 맛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그 말에 이 사람이 호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내 말을 끊어? 이렇게 느끼는 거. 인터셉트하네?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리액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남자들한테 자기 어떤 그 존재, 자기 존재와 이성 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 상담을 무지하게 많이 받거든요.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어디서 대학교 때 졸업하고 나서 다시는 못 보던 그런 남자애들이 지금 막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20년 지났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냐면은요. 여자들은 남자친구나 아니면 남편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머리를 해주는 미용사까지 그 싸웠던 사실을 알아요. 네일 케어 해주는 언니도 그 싸운 사실을 다 알아요. 다 얘기를 해요. 동네 친구들, 찜질방 친구들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못해요. 정말. 특히 같은 남자끼리 얘기할 것 같죠.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은 꼭 단짝 친구한테는 막 얘기하잖아요. 뭐 내가 그래서 그녀하고 막 이랬어. 그럼 꼭 공영진 타입의 그런 조연 배우가 꼭 옆에서 그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요. 아무리 베스트 프렌드라도 그런 사정 모릅니다.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은 남자끼리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요. 저런 못난 자식. 네. 서로 그래서 얘기를 못 해요. 내 친구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싫어요. 그 친구의 나약한 모습 속에서 내 모습도 보이거든요. 서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자기의 그런 못난 모습,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건 차라리 같은 여자인 거예요. 가끔 뭐 택시기사라든지 그런 분들이요. 어떠냐면은요.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택시 탔는데. 그래서 부부금슬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런 분들 어떤 줄 아세요? 여자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 사진 보여주면서 이러는 건 같은 남자한테 그거는 다시 태어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 왜냐면은 여자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좀 그 경험이 있는 남성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대화와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어떤 그 이해를 조금 건너뛴 어떤 그런 방법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동적인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남자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남자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한마디만 해요. 여친하고 싸웠을 때, 여자친구하고 싸웠을 때, 부인하고 싸웠을 때, 그녀가 화냈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그래요. 그냥 아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여자친구가 하는 얘기를 막 네가 들어라. 들으면서 그 여자친구가 마지막 하는 말을 따라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아, 정말 나 회사 상사가 날 너무 괴롭혔어. 나 진짜 짜증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 그래. 진짜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괜히 나서서 야, 너 그 회사 그만둬.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야, 너 그렇게 너도 그 잘못한 거 아니야? 앞으로 잘해야지. 앞으로 혼나지 않으려면 네가 잘못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 가만히 있어서 따라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도 그렇게 학습을 시켰어요. 그냥 내가 힘들고 그럴 때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서 행동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라 라고 거의 15년 동안 얘기했어요. 결혼을 15년 전에 했으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뇌로는 알면서도 그게 안 되나 봐요. 자꾸 충고를 해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여자가 화가 나고 힘들어할 때 눈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할 만큼 했다. 여자가 보기에는 그냥 눈치만 본 건데 남자들은 나는 눈치 보면서 잘해줬는데 그러는 거예요. 행동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동적인 게. 근데 저도 남편한테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남편이 아 그래 힘들었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알면서도 내가 그걸 주입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그런 것들이 눅눅 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 저 한마디에? 이게 무슨 자판기예요. 넣으면은 그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풀리고. 근데 남자들한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주고 수용을 하면은 좋은데 남자들은 일단 대화 자체 무서워한다 그랬죠. 우리 얘기 좀 해. 이게 가장 공포라고. 남자들은요. 어떤 뚜렷한 업무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명확할 때 이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감정적인 것 너와 나의 관계에 관한 것 그런 어떤 그 감정을 이해를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그런 대화가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전에 어떤 그 연쇄살인마가 나오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잡혔어요. 연쇄살인마가. 그래서 너 왜 그랬니? 네가 이유를 말하면은 사형은 면하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사관이. 그랬더니 그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섹스보다도 살인이 더 좋다. 왜냐? 끝나고 나서 대화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이죠. 근데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여자 수사관이 그냥 사형 넘겨버려요. 너무 화가 나서. 그만큼 어떤 감정적인 대화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남자들인데 하나 기법이 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들이 추천한 방법인데요. 삼각대화법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 일단 대화하자. 커피숍에서 나란히 앉아서 눈 맞추고 자 우리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공포예요. 마주 앉게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제3의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면 훨씬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야구장에 같이 가요. 야구장에 같이 가서 경기 뭐 종종 관람하면서 같이 옆에서 어떤 하나의 대상을 나란히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편안하게 느낀대요. 제가 가장 좋게 봤던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아이가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 무슨 체험학습 뭐 이런 게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뭐 양평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거나 간단한 음식을 같이 뭐 만들거나 아니면 뭐 딸기를 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패키지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음식도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끼리 아이와 함께 갔어요. 이게 가면 미취학 아동들만 가족과 함께 드글드글 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연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아주 심플한 활동이거든요. 그냥 같이 다 준비되어 있는 재료로 뭐 떡 만들어가지고 찌거나 아니면 뭐 강정 만들거나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떡 치면서 뭐 인절미 만들거나. 그런데 뭔가를 손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그래서 아 저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좋은 예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배우자나 남편분들이 그게 잘 안 된다. 대화를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은요, 그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끌어내는 거.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인식시키는 거.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으셔도 아마 이제까지 대화가 없던 그런 시간들에 비해서 굉장히 질이 높은 그런 관계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우리 인내하자고요, 여자들이. 감사합니다.